고대 그리스의 3단 노선은 로마 해군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마는 퀸크레메 같은 갤리선과 코르부스 같은 장비로 지중해를 지배했죠. 무엇이든 5분 요약. 군함의 역사. 중세 북유럽 바이킹은 날렵했던 롱십을 타고 멀리 탐험에 나섰습니다. 이후 한자동맹 등은 코그선을 무역과 전투에 함께 사용했습니다. 남유럽에서는 카락 같은 배들이 발달했죠. 지중해에서는 갤리선이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선미 방향타와 초기 함포의 등장은 배의 성능을 크게 높였습니다. 동아시아에도 독특한 배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거북선, 중국의 정크선처럼요. 15세기 이후 바다의 주역은 도치로 움직이는 범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초기 갤리온을 거쳐 거대한 전열함과 날렵한 프리깃이 등장했어요. 전열함은 이 3층 갑판에 수십 문에서 100문이 넘는 대포를 실었습니다. 배 옆면에 대포를 쭉 배열하고 일렬로 늘어서 포를 쏘았죠. 프리깃은 전열함보다 작고 빨라 정찰이나 호위 임무의 안성맞춤이었죠. 범선 시대 해전의 핵심은 바로 원거리 함포 싸움이었습니다. 새로운 항로를 찾던 대항해 시대, 바다를 지배하기 위한 해전 전략과 교리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산업혁명은 군함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증기기관이 등장해 배는 더 이상 바람에만 의지하지 않게 됐습니다. 스크류 덕분에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죠. 착탄 시 폭발하는 포탄을 막기 위해 철갑을 두른 장갑함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에서 벌어진 모니터함과 버지니아함의 싸움이 유명하죠. 함포의 공격력과 장갑의 방어력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1906년 영국 전함 드레드노트의 등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전함을 순식간에 구식으로 만들었죠. 또 대형 전투함 최초로 증기 터빈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드레드노트의 등장은 영국과 독일 등 강대국 사이에 엄청난 해군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드레드노트 시대에는 전함들끼리 벌이는 함대 결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거대한 배와 강력한 포, 즉 거함거포로 바다를 장악하려 했죠. 이후에도 각국은 더 크고 강한 전함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비행기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쟁과 전쟁 사이, 즉 전간기에 군축 조약으로 전함 건조가 제한되자 주요 해군 강국들은 항공모함 개발로 눈을 돌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항공모함이 바다의 새로운 주인공임을 증명했습니다. 산호의 해전이나 미드웨이 해전처럼 항공모함끼리의 대결이 전쟁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반대로 하늘을 지키지 못한 전함은 비행기 공격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영국의 최신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격침이 이를 보여줍니다. 항공모함은 훨씬 긴 공격거리와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 강력한 타격력으로 전함을 밀어내고 새로운 바다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항공모함은 더욱 강력하게 진화했습니다. 미국의 슈퍼캐리어는 항공기 수십 대를 싣는 거대한 항공기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빠르고 무거운 제트 함재기를 운용하기 위해 경사갑판, 증기 캐터펄트 같은 기술이 도입됩니다. 핵추진 기술은 항모와 잠수함에게 거의 무한한 작전 능력을 주었습니다. 현대 해군은 매우 다양하고 전문화된 배들로 이루어집니다. 구축함은 이지스 시스템 같은 첨단 장비로 함대를 지키고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호위함은 주로 잠수함을 잡거나 배들을 호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상륙함은 해병대와 장비를 적 해안으로 실어 나릅니다. 유도 미사일 기술은 현대 해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배를 공격하는 대함 미사일, 하늘을 지키는 함대공 미사일, 땅을 공격하는 순항 미사일 등이 등장했습니다. 작은 배에서도 멀리 있는 큰 배를 위협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는 대형 함선의 생존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해군의 임무는 적진의 힘을 보여주는 전력투사, 잠수함을 찾는 대잠전, 연안 지역 작전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도 중요해졌습니다. 최근의 군함은 배 자체보다는 배에 실린 비행기나 미사일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군함은 시대의 필요에 따라 모습과 역할을 바꾸며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